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제4대 지도자들의 정치 성향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상황에서 그랬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. 상황에서 이렇게 좀 보수해.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10년이 끝나고 시진핑 이제 10년 체제가 들어갈 때 중국 내외로 이제 후진타오 10년 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. 후진타오 10년. 그러니까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. 오히려 어떤 면에서 후퇴했습니다.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시민사회 문제 이런 거는요, 대단히 후퇴했습니다. 그 법 측면에서 대단히 후퇴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느냐, 이제 저는 주관적으로 그 뭐 성향보다는 상황이 그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후진타오 특히 집권 2년, 5년, 2007년서부터 이제 2012년까지 집권 5년 동안에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대표적인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.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중국의 모든 그 역량이 다 글로 모아졌습니다. 이제 그리고 그 베이징 올림픽을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그거 하는 총책임자가 시진핑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민의 역량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모든 걸 그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는.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티베트 시위, 신장 시위부터 시작해갖고 소수민족 시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.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8년 하반기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오르면서 특히 광동성 이런 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노동집약적 그 가공 산업 중심 여기가 보면은 그 한 달에 공장들이 400개씩 무너지고 500개씩 무너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그 경제 부흥에 맞추는. 이러다 보니까 그 사회 안정, 체제 안정 이 우선순위가 됐고 어쨌든 그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일학자들은 또 이제 후진타오 시대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겼고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공산당 개혁도 어쨌든 공산당 그 자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보수적인 운영이 있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정치개혁 그 자체에서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, 그러니까 국가기관 개혁, 직선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시민사회와의 관계 재정립이라든지 뭐 법원 개혁과 자율성 확대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거는 좀 미뤄두고 이제 공산당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예, 요게 이제 후진타오 10년의 모습이고요. 그 이번 18차 당대회를 통해서 등장하게 될 그 시진핑 체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요. 먼저 그 시진핑 18차 당대회에 나타난 공산당 개혁을 말씀드리기 전에 당 지도부 선출과 관련된 이제 여기서 나타난 이제 당의 변화, 이거 제가 또 말씀드린 바로 상황에 의한 개혁입니다. 그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상황에 의해서 이제 공산당이 엘리트적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이제 개혁적인 측면이 있는 우선 그 말씀드리면 그 중국의 엘리트 정치는 그 장쩌민 시대 이후로 특히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서 굉장히 안정화되고 동시에 그 소위 말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그 점차로 제도화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국내 언론 보도라든지 그거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죠. 뭐 작년에 보시면 혹시 뭐 신문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셨다라면 그 18차 당대회 관련해서 맨날 하는 게 파벌 얘기가 없습니다. 공천당파가 어떻다느니 타조당파가 어떻다느니 근데 그걸 갖고 설명이 안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파벌 개념 잘 안 씁니다. 중국에 파벌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있습니다. 근데 그 파벌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건 극히 작습니다. 그 이 핵심 이유가 뭐냐? 제도화 때문에 그럽니다. 인터넷 제도화가 일어났고요. 그래서 그 제도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. 구체적으로 그